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강의 맡게 된 저는 대화고등학교 3학년 부장교사 최승우입니다. 현직에서 지금 고3 부장을 맡고 있어서 오늘 아마 고3 담임쌤, 부장쌤들, 진로쌤들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고요. 중요한 내용만 추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포인트 좀 깔아주시죠. 네, 오늘 해야 될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고 있죠? 네, 오늘 좀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마지막 시간에 좀 부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차고 있죠? 네, 목차입니다. 오늘 해야 될 목차를 보면 수시 모집의 중요성, 학교생활기록부,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4월달이라 면접은 좀 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학교생활기록부와 종합전형의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의 기본적인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3 교사 정말 3, 4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 바쁘게 지났고요. 3월 전국연합, 4월 전국연합도 시작해서 학생들 기초 상담부터 정말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3 선생님들 정말 많이 지치셨을 텐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루사라도 하나 사드리고 싶네요. 먹기 전과 먹기 후, 먹은 후가 엄청 다르다고 하는데 우루사 아니면 비꼼씨라도 꼭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 네, 고3 교사의 역할은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넛지라는 말이 있거든요. 툭툭 친다는 뜻이에요. 여기 그림은 이제 코끼리를 들고 왔는데 어미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가 걸을 수 있도록 코로 아기 코끼리를 이제 올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툭툭 친다는 거죠. 옆구리를 툭툭 친다는 뜻인데 아이들 독려하는 거죠. 아이들이 꿈과 끼와 진로에 맞는 방향으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 고3 교사 역할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레드오션이 있습니다. 이런 학과들이나 이런 전형들이 있죠. 고3 선생님들은 레드오션보다는 좀 블루오션으로 아이들이 공정하게 경쟁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3명 교사들이 이제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설명을 했고, 또 부산 지역 선생님 한 분이 또 부산 지역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이제 부산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수도권 대학의 2020학년도 학종 경쟁률 상위 200을 보면 건국대, 한양대 에리카, 숙명여대, 동국대, 서울여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 대학들의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상위권 대학인데 이게 거의 매년 일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과를 보면 생명계열이 인기고요. 미디어 언론, 저희 때는 신문방송학과라고 하긴 했는데 요즘 미디어, 영상, 언론 정보 이런 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화학계열, 교육계열, 의학계열. 의학계열은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이런 과들이죠. 약학과, 심리학계열 요즘 인기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계열, 사회복지계열. 이런 과들이 상당히 인기가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200위 안에 이런 과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과들이 인기가 많은 건 알겠는데 대학 가는 거는 쉽지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꿈과 끼와 진로에 맞게 선택을 하는 건 좋은데 이 학과들의 인기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 걸 하나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계획서를 내게 하는데 그 틀 전에 사전 작업을 시켰더니 이렇게 쓰더라고요. 여학생인데 아주 꼼꼼하게 잘했죠. 저희 학교 이제 3학년 여학생인데 제 동아리 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합전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돼요. 두루뭉실하게 써도 안 되고 좀 더 뭔가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는 이제 4월 말 5월 초에 중간고사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이 사전 작업이 돼야 된다. 꼼꼼하게 타임테이블도 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의 중요성 이제 첫 단원부터 하겠습니다. 의예과 정시 모집 배치 참고표라는 걸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의예과 서울대, 연대, 성대, 가톨릭대, 울산대 빅5라고 불리는 이 대학들이
이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400점대가 넘고요. 600점 만점에 뭐 100분위도 거의 98%, 9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2021학년도의 합격선 같은 경우는 100분위로 뭐 대학에 가진 않지만 그냥 강의하기 편하게 제가 들고 왔지만 98%, 99%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치의학과도 마찬가지죠. 치의학과도 뭐 대학이 많지도 않지만 지방 국립대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100분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대학 정시 때는 이제 100분위 점수도 있지만 이제 표준 점수, 그 다음에 대학별 환산 점수를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강의에서 어떤 가독성을 위해서 제가 100분위로 들고 왔습니다. 한의학과도 이제 예전만큼 인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의학계열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경희대 인문계열, 자연계열 다 교차로 뽑고 있고요. 원광대도 인문계, 자연계열 같이 뽑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높고요. 수의학과가 이제 그 의학계열에서는 조금 낮은 과에 속하긴 하지만 그래도 높은 합격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보여드릴 이유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강사가 정시 모집이 상당히 높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약학과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처음 학부 선발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배치 점수를 제가 한번 짜봤는데 서울대, 연대, 성대, 중대, 이대 이제 5개 대학이 이제 각 축을 작년에 벌렸는데요. 이 100분위가 이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약학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남학생들이 볼멘소리를 하는 게 서울에 6개 여대가 있는데 그 6개 여대 중에서 이 4개 대학이 이제 그 약대를 뽑죠. 이 인원이 무려 17.3%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 거죠. 서울에 이제 이 대학 말고 성신여대, 서울여대까지 하면 6개가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서울권 대학을 이제 벗어나진 않죠. 여대가 6개나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남학생들만 뽑는 대학은 없어요. 육사, 해서, 공사도 여학생 뽑기 때문에 남학생들 어떻게 해야 되냐? 남학생들은 죄송한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수능 성적이 너무도 높다는 거죠. 제가 지금 1단원 강의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왜 중요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정시 모집 점수를 보여주냐? 오늘 정시 강의도 아닌데 수능 성적이 너무 높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의학계열 수시 합격 사례를 보면 정시에 비해서 잘 가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이 학생 이제 저희 학교 사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 내신 높아요. 하지만 내신 높지만 이 부산 인제대 이 지역 의학과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이제 올해 2학년인데요. 국어 1, 수학 1, 화학 1, 영어 1이긴 한데 이 학생이 100분위가 거의 96이란 말이에요. 100분위 96 맞아버리면 의학과는 가기 힘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인제대학교 내신 성적 반영 방법을 보면 국수는 모든 과목이고 과학이 우수한 2과목이고 영어는 반영을 안 하는데 이 학생이 안타깝게 물리에서 조금 성적이 하나 떨어진 게 있고 영어에서도 하나 성적이 떨어진 거가 있기 때문에 1.36이 떴는데 1.36이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학과로. 근데 이제 국수 과로하면 1.15 등급이 떴기 때문에 이제 교과 전형으로 이 학생이 합격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등급으로 가지 않는 거거든요. 수시 모집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 등급이 중요하지만 정시 모집은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로 가는 거기 때문에 등급만 높았다고 대학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학생도 저희 학교 여학생인데요. 작년에 이제 대학을 간 학생인데 이 대전대 한의학과 입학을 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최저가 3개 합 5 정도로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럼 이 학생의 수능 성적을 보면 국어 2, 수학 3, 영어 2, 정치화법, 사회문화. 그러니까 정치화법, 사회문화는 등급이 높은데 국어, 수학, 영어는 높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과연 정시로 어디를 갈 수 있었을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 학생은 이 정도 점수, 표준 점수로 제가 추론해보면 건국대학교 정도 수능에서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건국대, 경희대 정도 성적이 나왔는데 이 학생 대전대 한의학과를 갔고 내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은 안 나오지만 내신이 높게 나온다는 거죠. 이 학생이. 이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대 의학과 지금 다니고 있는 1학년, 이제 올해 1학년이 됐네요.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등급을 보면 굉장히 우수한 것 같죠. 하지만 96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 학생 정말 수시형 인간인 거죠. 수시형, 이제 저희들이 그냥 속칭 말하는 수시형 인간입니다.
이 학생도 이 정도 저희가 표준 점수로 그 작년 상황을 추론해 봤을 때 연고대 공대 점수 갈 수 있는 애가 오늘은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의학 계열을 6개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 등급만 맞춘 거죠. 네. 1.48 정도이기 때문에 의예과 가기 쉽지가 않았죠. 예. 그 다음에 이화여대 약학과도 당연히 내기합 5인데 상당히 높거든요. 수능 최저가 내기합 5면 상당히 높은데 이것도 뚫었다는 거죠. 내기합 5를 뚫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내신 수능 성적을 보면 국어 1, 수학 1, 영어 2, 화학 1 이렇게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백분위 점수나 표준 점수를 보면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수시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화여대 약학과도 4합 5지만 2를 정확히 컷으로 맞췄기 때문에 상당히 현명한 입시 전략을 세운 거죠. 보시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강릉 원주대 치의학과도 3합 5 당연히 수능 최저가 통과했기 때문에 치의학과도 작년 상황에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학생도 논술 전형으로 들어간 학생인데 이 학생의 수능 성적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편인데 의예과는 갈 수 없죠. 의예과는 갈 수 없었던 성적이고요. 백분위나 표준 점수를 보면. 근데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상위 10개 과목으로 이수단위까지 미반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신은 어느 정도였냐? 1.97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언감생심이죠. 그런데 중앙대 내신으로 하면 1.31 정도 10개 과목만 보기 때문에 뭐 내신도 상위권으로 돌아섰고 수능 최저가 중요하니까 합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가 유리하다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자는 거죠. 나는 6개 다 교과로 쓸 거야. 나는 6개 다 종합으로 쓸 거야. 나는 6개 다 모두 수능으로 쓸 거야.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꿈에도 그리는 의치한수도 자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의학 계열은 또 외워야 될 게 많고 또 조직 문화나 어떤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면 오히려 학교 생활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오히려 또 창의적인 것들 할 수 있고 자유로운 거 이런 생활을 원하면 의학계는 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꿈과 진로에 맞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경영계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서울대 경영학과, 연대, 고대, 성대 글로벌 경영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 400점대 뭐가 훌쩍 넘습니다. 300점, 90점대고요. 상당히 높죠. 예. 경영계열도 인문계도 상당히 높은 학과죠. 제일 높은 학과 중에 하나죠.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을 한번 보세요. 이 학생 수능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 1, 수학 5, 영어 2, 정치와 법 5, 사문 1입니다. 수능으로 이화여대를 갈 수가 없는 성적이죠. 하지만 이 학생은 수능 성적을 이화여대는 세계 합 6인의 탐구 하나거든요. 수능 최저가. 인문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능 최저입니다. 작년처럼 이과 미적분이 높게 나오고 이과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엄매가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세계합 6인의 탐구 하나는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생이 이화여대를 최초 합격했어요. 경영학부, 그것도 제일 높은 학과를. 이 학생분은 어떠냐? 다른 쌤이 여쭤보더라고요. 평범합니다.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수능 최저가 좋아서 붙었다고도 볼 수,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해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수능 최저가 상당히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수능 최저가 상당히 높았다는, 높은 최저를 통과했기 때문에 된 거죠. 다시 정리를 하면, 제가 이걸 왜 1단원에서 보여드리냐면, 정시 모집이 특히 인문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쉽지 않을 수 있다. 최근 작년부터 경향을 보면. 그래서 수시 6번의 카드를 결코 소홀히는 하지 말자. 예체능계 실기 전형, 그 다음에 실적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쓸 수 있는 뭐 지역 인재 전형, 예,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수도권의 그 지역 균형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일부 이제 2부 임병훈 쌤이나 일부 오수석 쌤이 강조하셨을 텐데, 저는 학종 얘기만 할 텐데, 수시 모집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수시 모집, 이 학생, 이화여대 학생도 보시면, 다시 수능 성적 볼까요? 이 수능 성적만 갖고 보면 정시로는 솔직히 상당히 어려운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그 비교적 내신 관리를 했고 2.4 정도 됐고 수능도 아주 현명하게 전략을 짠 거죠. 그래서 수시 모집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특히 일반고의 경우는. 그래서 수시 모집을 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학과 가더라도 좀 마크 주커버거나 뭐 스티브 잡스 같이 좀 관심 있는 사람들에 대해 그 경영 경제 계열의 어떤 책이나 관심 분야에 대한 탐구 활동을 했던 학생들이 갔으면 좋겠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든 교과로 가든. 왜 그러냐면 이과 학생들이 자연계 애들이 인문계로 교차 지원했을 경우에 이 학생들이 그 과를 계속 다니면 좋지만 또 반수를 하거나 중퇴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올해 많이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럼 굉장히 사회적 비용이 크죠. 그래서 경영 경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 좀 꼼꼼히 보죠. 네, 올해 2023 학년도입니다. 올해 이제 고3인데 과목당 500자고요. 모든 교과 학생들에게 입력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 500자에서 뭐 100자, 200자만 써도 그런 건 상관없고요. 근데 하지만 모든 교과 학생들이 입력하게 작년부터 돼 있고요. 추가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클러스터, 뭐 중년 강좌, 교실 온라인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500자가 들어가서 더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걸 안 하는 학교보다는. 방과학교 미기재 되고요. 동아리는 이제 자율 동아리가 30자 해야 돼요. 자율 동아리 안 하면 안 되죠. 자율 동아리를 해야 자소서에 들어갈 수 있고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정규 동아리, 창체 동아리라고 하는 건 470자. 조금 이따 살펴봐 드릴게요. 소논문은 썼다고 나는 소논문 작성했다는 말을 쓸 수 없죠. 미기재라는 건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다는 거고요. 미반영이라는 건 대학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봉사활동은 특기상 갔다 와서 느낀 점 미기재됩니다. 진로활동은 담임쌤 쓰는 연간 700자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뭐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진로활동입니다. 진로 희망은 뭐냐면 진로 희망 분야를 쓰게 돼 있는데요. 진로 희망 같은 경우는 뭐 1학년 때 뭐 교사, 2학년 때 교수, 3학년 때 판사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기록을 하는데 대학에는 미반영됩니다. 대학에는 전송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 경력 학기당 한 건인데 많이 질문이 들어와요. 두 가지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 교과 우수상하고 교내대회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교내대회를 하는 게 좋죠. 이미 성적은 소트가 됐기 때문에 알 수가 있죠. 근데 또 일부 학교에서는 그 성적이 그래도 가시적으로 성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3학년 1학기 때 교과우상을 뭐 5개를 받았다. 그럼 5개가 다 패키지로 가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대학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도권에. 네. 그래서 뭐라고 딱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아무튼 수상 경력과 수상 경력에서 그 교내 대회하고 교과 우상이 겹치면 교내 대회 하는 것이 좀 더 낫죠. 전공적 합성 맞는 활동에 수상 경력으로 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를 쓸 때 올해까지는 자소가 있는데 자소서를 쓸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부에 있는 내용만 그 평가자가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학년 1학기에 상을 2개 탔는데 한 개를 클릭했어요. 선택을 했는데 나머지 선택 안 한 그 상에 대해서 자소서에 쓰면 평가자는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평가할 수가 없겠죠. 독서 활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자격증 누가 기록이고요. 자기소개서 이것도 한 파트가 있습니다. 3개 문항 3,100자로 줄었죠. 결론만 얘기하면 4개 문항 4,500자 또는 5,000자에서 3개 문항 3,100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중언부언, 동어 반복하지 마시고 꼭 핵심만 쓰시되 그 대신 좀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활동만 나열하면 안 되죠. 활동만 나열하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학생부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배우고 느낀 점이 2에서 3문장 정도는 꼭 들어가야 되겠다. 추천서는 폐지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과 우상 같은 건 패키지로 가고요. 저희가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가 생성될 때 3학년 담임쌤들 학생부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방학 때 가정통신문을 보내면 학생들이 이제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갖고 오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학생 옆에 앉혀놓고 이제 클릭을 하는 거죠. 이 학생은 1학년 1학기 때 봉사상을 1학년 2학기 때도 뭐 교과 우상을 넣고 뭐 그런 식이죠. 네. 그 다음에 자율활동을 보겠습니다. 이제 담임쌤이 쓰는 자율활동은 학교활동, 학년활동, 학급활동을 말하는 건데 500자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요새 가장 뜨거운 관심사고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동아리는 470자가 들어가고요. 자율동아리 1개만 가능합니다. 30자 동아리 핵심 내용만 적을 수밖에 없죠. 30자니까.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정규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를 적절히 나눴으면 좋겠고요. 봉사활동 특기상이 안 됩니다. 올해까지는 학교 봉사, 개인 봉사가 다 들어가고요. 진로활동 담임쌤이 쓰는 거 700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상 경력은 학기당 하나씩 들어간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수상 같은 경우 했을 경우에는 뭐 면접에서 질문할 수 있죠. 공동수상에서 학생이 맡은 역할은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서 활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과 세특이나 창취 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기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서 활동부터 좀 보겠습니다. 단순 독후 활동, 그러니까 단순한 감상문 이외의 심화 탐구를 했다. 그러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 교과 세특, 그죠? 교과 선생님들 쓰는 500자,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 자율활동 500자, 진로활동 700자, 그 다음에 동아리 500자 입력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서 활동은 올해도 내년에도 죽지 않은 거죠. 이게 혹시 고3 선생님만 보는 게 아니라 고1, 2 선생님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2024학년도 이후에도 독서 활동의 도서명과 내용을 교과 세특,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찰스 다인이 자기 작은 삼촌하고 갈라파고스 제도를 떠나요. 근데 거기에 핀치새를 보니까 여러 섬에 핀치새의 이제 무리가 사는데 부리 모양이 같거나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화려함보다는 이제 진정성 있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가장 기본적인 비교하고 대조하는 역량이지 않겠는가.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이죠. 그래서 침묵의 본만 읽으면 안 되죠. 뭐 첫 문장 굉장히 멋있죠. 그 많던 새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저도 대학교 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DDT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환경 파괴돼서. 저희 집 지금 라면 받침으로 쓰고 있지만 아주 고전이죠. 아주 좋은 책인데 정반대되는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해 볼 수 있는 역량을 평가자들은 꼼꼼하게 보는 것이죠. 저도 이제 학교 생활비로 컨설팅을 자주 나가면 좀 놀라운 게 뭐냐면 학생들이 뭘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하거나 어디에 실렸다 이렇게 좀 설레발을 치는데 그건 굉장히 웃긴 얘기죠. 좀 학생다운 거는 저는 교과 활동, 교과 세특이나 교과 연계 활동, 그 다음에 그 교과 활동이나 교과 연계 활동에서의 독서 활동들, 거기서 비교하고 대조하고 분류해보는 그런 역량들을 평가자가 중요하게 본다고 그래요. 선생님들에게 여쭤보면. 마찬가지죠.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우리나라의 형벌이 가혹하고 감옥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장해 보는 거죠. 서양의 감옥과 광인의 역사에 대해서. 이건 이제 제가 저희 반 녀석을 추천을 해줬죠. 그래서 학생이 비교해보고 대조해본 거죠. 동서양의 어떤 그 감옥과 형벌에 대해서 비교하고 대조해본 겁니다. 그래서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이렇게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담임을 했습니다. 지금 담임 안 한 지 한 3년 됐네요. 예, 담임할 때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이게 두 단락으로 제가 진로활동을 썼는데 첫 번째 단락인데요. 이건 독서활동이고 첫 번째 단락은 진로활동이 독서활동을 했고 저희 반이 두 번째 단락은 애들 진로에 따라서 주제탐구 보고서를 쓰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중간부터 보면 정약용의 목민심서 있고 흥음심서로 확대했어요. 이 녀석이. 이제 발췌독을 다 읽지는 못했죠. 나오는 형벌의 내용을 발췌독한 후 형벌의 내용을 미셀프코의 광기 역사로 연결해서 서양의 감옥을 탐구하는 가나문적 역량이 돋보이고 인문사의 정점 주제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통시적으로 탐구하고 학년 친구들 대상 서베이도 했습니다. 그래서 탐구 역량, 과제 집중이 우수하다 이렇게 써준 것 같아요. 두 번째 활동은 이제 주제 탐구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비교하고 대조한 독서를 했고 교사는 그거를 기재 방식으로 도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인물이나 사상이나 주제에 대해서 연계하고 확장하고 심화해라. 이거는 좀 포커스를 갖추셔야 돼요. 오늘 이제 끝날 때까지 제 오늘 강의 끝날 때까지 핵심 주제가 연계 확장 심화입니다. 혹시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이니까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저희 작년 졸업생 학생 걸 보면 독서 활동이 되게 잘 돼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독서 이 학생이 국문과를 간 학생이기 때문에 국문과 관련된 독서 책을 보면 잘 돼 있죠. 네,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저희 학교 자료에서 인용했고요. 그래서 국어와 관련된 이 학생의 관심 분야 책만 제가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소서나 면접에서 언급했던 책들만 제가 한번 가지고 와본 거죠. 예, 이런 책들이 언급이 돼 있어요. 네. 예, 그 다음에 학생은 이런 독서 활동을 열심히 했고 학교도 지원을 합니다. 인문학 캠프에 참여하여 저희가 인문학 캠프, 국어과 캠프 이런 각 캠프가 잘 돼 있어요. 저희 근무하는 학교가 코로나 관련된 그 유명 저자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런 책들을 읽게 하고 그 저자의 만남을 갖고 독서 활동에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자율 활동에 입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 활동과 독서 역량을 드러나게 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예.
그래서 최윤원 선생님이 이제 고양시에서 태어나시진 않았는데 고양시에서 활동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드님이 오셔서 이제 겸임 교수로 계시는데 강의도 하시고, 뭐 그다음에 웹툰 한 4칸짜리 채우는 것도 활동도 하고 독후감도 쓰고, 최윤원 선생님 작품 광장을 한 권씩 애들한테 다 줍니다. 전교생이 다 광장을 다 읽고 졸업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졸업생들 만났는데 학교 졸업하고 가장 인상 깊은 게 뭐냐 한 3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래도 오롯이 그 한 권을 다 읽고 졸업했다는 게 너무 좋았다. 그래서 책 한 권, 얇지 않은 책을 한 권을 다 읽고 졸업했다는 게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역 문인들을 이제 탐방했고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했고 최윤원 선생님 작품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언어와 매체에서도 보면 책과 관련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책과 관련된 독서 일지 내용들을 국어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쓰셨고요. 그 다음에 문학 파트에서도 책 내용이 들어갑니다. 책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세트간의 독서가 국어뿐만 아니라 다 녹아나 있는 것이죠. 한번 꼼꼼히 보시죠. 제가 물 한 잔 먹을 동안 한번 꼼꼼히 봐보세요. 네. 독서가 다 녹아나 있고요. 3학년 때 독서 보면 아예 지역문인 탐색 프로젝트 수업 자체를 했고요. 뭐 학생들 읽기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죠?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학교 활동과 연계를 한 거죠. 독서 관련 내용들이 이제 교과 세특에 녹아나 있는 거죠. 또 자율활동에 1학기 국어캠프의 최윤원 선생님 내용들이 계속 있습니다. 사전 독서활동으로 달과 소년병이라는 책도 있고 감상문 제출하게 했죠. 이런 활동들을 그러니까 학교 이제 교과 세특에도 독서를 녹여내고 자율활동에도 독서를 녹여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학교 사례를 말하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강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저희가 뭐 제가 쓴 세특이나 제가 쓴 자율활동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지만 잘 쓴다는 건 결코 아니지만 또 보여드리는 거는 뭐 저희들도 실수하고 저도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수정하고 저도 좀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동서대학교에서 마련한 자리가 어떤 고3 담임선생님, 고3 부장님들, 진로선생님들과 소통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제 현장에 임상 그 고3 담임으로서, 고3 교과 수업 교사로서, 그 다음에 고3 부장으로서 현장에 있잖아요. 고3 어떤 임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 선생님들하고 고민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기 부산입니다. 부산의 동서대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초반에 아까 제가 폰트를 안 깔아가지고 처음 부분에 USB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서 한 3, 4분 좀 지연이 된 거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독서 활동을 넣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학종을 잘 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종을 상당히 내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잘 가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고양시에 28개 고등학교가 있어요. 저희 이제 고양시는 105만 명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일반고가 일반 고등학교가 28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동아리 활동도 제가 주관한 건데, 이제 출판 편집자와 만남을 줌으로 연결했고요. 네. 그 다음에 고양시에 중남미 문화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갔더니 이 녀석이 100년의 고독이라는 마르케스의 유명한 콜롬비아의 그 작가의 작품을 이제 스페인어 문학이라는 게 쓰인 문학이 영어권 문학보다는 소수 문학이라는 거, 소수 집단 문학이라는 걸 이제 포인트를 둬서 썼는데 아주 우수한 활동을 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네. 진로 활동에서도 저희 경기 꿈의 대학이라는 활동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독서 활동도 했고요. 그 다음에 김소진 소설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사전 조사하고, 김소진 씨의 그 자전거 도둑이나 열린사회 그 적들, 특히 자전거 도둑 같은 경우에 고양시의 일산에 있는 그 호수공원 자전거길이 이제 모태가 된 소설이거든요. 저희 지역 문인입니다. 일산에 좀 사셨거든요. 이제 그 요절을 하셨지만 저희 그 고양시 지역 문인이기 때문에 지역 문인을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캠프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스스로 이제 진로 활동 시간에 국문과 들어가는 학생인데 소설 창작도 해보고요. 소설과 관련된 그다음 이런 작품들, 시나 소설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활동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진로 활동들 통해서 이 학생의 국문과적 소양이 녹아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기본적인 추천 도서 같은 경우 좀 어려우시면 메이저맥 같은 사이트 이용하셔도 간단한 베스트셀러 정도는 찾아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과 지역 간 연계를 보시면 저희 학교 자료 계속 보여드려서 좀 죄송한데 이제 뭐 문학과 세특 같은 경우 제가 좀 요약해서 좀 가까웠습니다. 너무 길어서 가독성이 떨어질까봐 이런 식으로 이제 광장을 읽게 하고 1년 또 거의 아이들이 광장을 뭐 2년에 걸쳐서 다 읽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우리 그 지역 문인과 뭐 지역과 연계라고 보기도 그러니까 지역 문인들과 연계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광장 최윤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독서 시간에 이게 이제 최윤훈 선생님 글을 관련된 내용을 교과 세특에 녹여낸다는 거 아까 보여드렸어요. 교과 세특에도 녹여내고 있다. 이걸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율활동에도 국어과 캠프에 이제 최윤훈 선생님 작품이 들어간다는 거죠. 계속 최윤훈 선생님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걸 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학종은 저는 그렇게 대단한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학종은 있으면 안 돼요. 학종은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책 한 권 정도 읽고 국어 시간에 읽고 졸업하면 그게 큰 의미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천을 해보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김소진 소설에 대해서 읽고 애들 굉장히 감동받아요. 열린사회 적들이나 자전거 도둑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받고 이 학생들의 진로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이 학생도 이 김소진 그 선생님의 이 글에 굉장히 감명을 받은 학생이에요. 네. 정규 동아리 이제 제가 운영한 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규 동아리 말씀드리면 이제 보통 이제 이 5개 대학 연합 이 표가 이제 요즘 핫하죠.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진로 역량 이 세 가지로 이제 축약이 되는데 동아리 활동 이제 진로 활동 같아요. 진로 탐색 활동,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이런 걸 학종에서 동아리에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이 표에서는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동아리 활동에서는 제일 나쁜 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누락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스님들이 과유불급이죠. 잘 써주려다 보니까 누락이 되는 경우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동아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치도 이렇게 여러 학교 그러니까 이 학교가 A 고등학교인지 B 학교인지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동일교인지는 알 수 있죠. 당연히 A 학교인지 B 학교인지는 블라인드 되니까 알 수가 없지만 A라는 학교가 예를 들어서 대구에 있는 부산에 있는 A라는 학교가 부산대학교를 뭐 집중적으로 쓰는 학교가 있겠죠. 그죠? 그럼 어느 학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거기 안에서도 서열을 매기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운영하는 동아리인데 여기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제가 여기 추격해서 쓰긴 했는데 굉장히 작가와의 만남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네, 또 패착쿠차 활동이라고 해서 이게 제가 이제 남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후배 선생님하고 여쭤보니까 남학생들이 워낙 발표를 못하니까 이제 패착쿠차 아이디어를 고안해낸 것이죠. 그래서 20개의 이미지를 20초 동안 보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일본에서 이 패착쿠차라는 방식을 일본말로 조잘되다는 뜻인데 20개의 이미지에 웬만하면 그 텍스트를 넣지 못하게 하는 거죠. 가급적이면 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미지만 보고 사진, 그림만 보고 발표하게 해서 남학생들의 어떤 프레젠테이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인데 상당히 좋아요. 저희는 이제 동아리 마지막 학대 패착쿠차 형식으로 발표를 반드시 시킵니다. 패착쿠차 방식이고요. 중남미 문화원 다녀왔는데요. 애들 되게 좋아합니다. 네, 여학생들, 남학생이 없죠. 저희 그 남녀공학인데, 그래서 올해는 남학생들도 섭외를 해가지고 억지로 꼬셔왔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도 없고요. 네, 이렇게 보고서 양식으로 이렇게 4개 하고 발표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국문과 간 여학생 보면 2학년 때 소수 집단 문학을 위하라는 책을 읽고 이거에 이제 마음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학생이죠. 그러다가 3학년 때 100년의 고독으로 연계심화 확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패착쿠차 실제로 이제 20장 컷을 이렇게 애들이 갖고 옵니다. 책 제목 같은 거 어쩔 수 없이 텍스트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20개의 이미지를 한 컷에 20초씩 발표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발표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애들이 사전 보고서를 이렇게 텍스트로도 내는데 아주 자세히 잘 해와요. 꼼꼼하게 잘 해옵니다. 이렇게 텍스트로 내옵니다. 네. 출판 편집자 실제로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어문 동아리예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가 어문 동아리니까 이런 활동들을 줌으로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다음 그 동아리 활동지 받습니다. 활동한다면 반드시 활동지를 받습니다. 이렇게 활동지를 받고요. 그다음에 뭐 어문 어학 동아리이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들 대학 입시 설명회도 많이 초빙을 하고 관련된 동영상도 많이 보여주죠. 이렇게 그래서 동아리 활동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중요한 건 이 동아리가 3학년 때 이루어진 동아리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3학년 때 동아리 자습시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통역사 관련된 활동들도 이렇게 애들과 같이 제가 수업하고 애들이 이제 활동지 내게 했던 이렇게 통역사 징업탐구도 애들이 낸 겁니다. 아이들이 냈던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외대, 저희 학교 이제 외대 글로벌 쓰는 학생들이 많아서, 아이고, 제 얼굴이 찍혔네요. 그 외대 사정관님하고 이렇게 그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학생들하고 설명회도 열어줬던 기억이 나고요. 실제로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동아리를 썼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고,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동아리 세특 500자를 이렇게 이 학생 이제 2개 활동 위주로 제가 써줬네요. 출판 편집자 만남, 그 다음에 중남미 문화원 견학. 뭐 저희는 이제 뭐 프랑스 문화원, 뭐 스페인 문화원, 인데 여러 번 계속 매년 가고 있습니다. 자율 동아리는 이제 약학 동아리, 저희 학교에서 약학과를 많이 가고 있고, 저도 약 대책을 작년에 썼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준비했던 자료들, 공부했던 자료들을 좀 애들한테 나눠주고 싶어서 약대 동아리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 보고서, 결과 아스피린 합성 실험 같은 걸 했고요. 애들한테 이렇게 저희 학생 애들이네요. 실험하는 활동들을 좀 지금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게시판 활동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1학기 말에 16+1 때 뭐 생명 실험, 그 다음 화학 실험, 물리 실험, 한 학기 동안, 그 한 주간, 마지막 17주에 그, 실제로, 활동 실험을 이제, 외부 업체에서 와서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그 코로나 관련된 포스터 같은 것도 이렇게 저희가 받았고요. 자율동아리입니다. 그 다음에 저게 패착푸차로 안 하고요. 자율동아리는 아이들한테 PPT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냥 3분간 PPT 없이 혼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페임랩 방식을 썼습니다. 네. 근데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30자 안에 쓰여지기 때문에 저희 학교 동아리인데 이렇게 M자 탈모라고 써놨어요. 네, 그래서 이거 제가 나중에 고쳤습니다. 예, 이게 M자 탈모, 탈모 동아리 같잖아요. 근데 뭐 M이 매스매틱 약자인가 봐요. 예, 그래서 제가 혼냈습니다. 이게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제목부터 가시적으로 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게 초기 이렇게 써놓은 거를 제목을 고친 걸로 기억하고요. 정규 동아리부터 이제 원모싱 한번 정리해보면 올해까지는 470자가 들어간다. 정규 동아리에 집중해야 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이 매우 중요하고 동아리 선배들이 와서 설명해 주는 게 저도 교사들보다 가르치는 지도교사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소서와 면접에서 중요한 평가 항목이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기사항에서 독서활동 기록이 가능하고요. 학명별 지속성과 교과 유계성, 활동의 진정성과 질적인 우수성, 그러니까 어떤 위계성, 통합과학, 물리학, 우투, 고급 물리 이런 식으로 가는 뭐 그런 요즘 학술적인 어떤 아카데믹한 이런 활동을 하는 학교도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진로 연계냐, 교과 연계냐, 학술이냐, 예술이냐, 뭐 이런 거 고민하는 것 같고요. 근데 반드시 심화 주제 탐구 활동은 요새 뭐 필수인 것 같고요. 보고서 내고 통계조사 같은 거 하면 좋죠. 서베이, 그 다음에 발표, 프레젠테이션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대학에서 프레젠테이션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운영했던 것 중에 투어 동아리, 이렇게 뭐 외국 문화원을 탐방한다거나 지역 답사했던 제가 파주에 있을 때 파주에 있는 지역 답사를 애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상당히 그 효과가 있었고요. 지금 고양시에 이제 공립학교에서 와서는 문화원 탐방한 거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율동아리 이제 소개가 30자니까 좀 임팩트 있게 썼으면 좋겠고, 내년부터 미반영됩니다. 자소서와 면접에서 활동 소개 가능하고요. 자기주도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아리, 뭐, 창조활동은 자기주도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협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규 동아리와 선택과 집중하기죠. 정규 동아리에서 뭐 화학과면 화학 실험을 한다던가, 자율 동아리는 화학 이론 공부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야겠죠. 동아리명에 동아리 특징이 명징하게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를 자소서 1번에 녹여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학생이 동아리 활동한 내용을 보니까 이 중남미 문화원 갔다 온 게 분명히 써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남미 문화원 갔다 온 게 이 학생에 영향을 준 겁니다. 제 동아리가. 그래서 썼네요. 썼던 거 보고요. 2번에도 보니까 이 학생이 썼어요. 동아리 활동 모습을, 동아리 활동을 썼고, 위에 건 동아리 활동이고, 밑에 건 학급 자율 활동이에요. 그죠? 학교 활동을 쓴 거죠. 자율 활동 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컨트롤 C, 컨트롤 V를 많이 하는 학교죠. 이 학교는. 근데 이 학교 여학생은 담배 피는 학교 학생이 아니거든요. 네.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다 보니까 이렇게 오류가 생기는 거죠. 담배도 피지 않았지만 꼭 담배 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너무 똑같이 붙인다는 거죠. 네. 자율활동은 대표적으로 선생님들이 학교 활동 붙이고 리더십 활동 붙이면 끝나는 건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재 분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고려대 같은 평가에 반영도 하지 않고 학교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 공일 고교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고대 같은 경우는 같은 학과 지원자는 동일 고교 지원자 순위로 먼저 결정을 하는 학교도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학교 활동, 뭐 인터넷 예방교육, 뭐 성교 이렇게 그 학교 활동을 단순 나열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럼 저희 학교 하는 걸 한번 제가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작년 3학년 활동 보니까 학급 매점을 저희 학급에서 다 했거든요. 학년에서도 운영하고 학급에서도 이제 운영했습니다. 이거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스터디, 저희 대화 스터디, 뭐 각 반에 대화 스터디가 다 이루어지는 이 반은 형설지공이라고 했네요. 도전 이름, 각 반마다 이름이 좀 달랐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인문학 캠프, 자율활동이라는 게 학교 활동, 학급 활동, 학년 활동이기 때문에 학교, 학년, 학급 활동이기 때문에 인문학 캠프 당연히 중요한 활동이죠. 월드비전 같은 경우도 얘들 세계 시민교육에 상당히 좋죠. 그래서 학급 특색활동 해법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캠프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는 수상경리 내용도 없어지면 캠프나 학술제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월드비전 참여했던 내용들을 썼네요. 이 학생 같은 경우.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학교, 학년, 학급 활동을 쓰는 게 이제 자율활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복붙 기록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고 학급 특색활동 중심의 개별화 구체화 기록을 지향해야 된다. 학급 일기, 뭐 학급 뉴스, 아침 독서 애들 일찍 와서 아침 독서하는 애들, 아침 스터디하는 애들 이게 팀장만 정해주면 됩니다. 얼리버드 활동이라고 저희 학교에서는 하는 게 있고 대화 스터디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형설지공, 도전 이룸 뭐 이런 활동들을 저희 학교에서 불렸습니다. 학급 게시판 대부분 학급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영어 단어 외우기 하고 학과의 진로 소개하는 게시판 활동한다든가 뭐 사자 수업 같은 거를 공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필사하는 학급도 봤고요. 롤링페이퍼 이렇게 쓰는 반들, 짝꿍 소개하는 활동들, 그 다음에 학급 학년 매점, 이건 뭐 협동조합 형태로 하는 소규모 아주 원시적인 협동조합 형태인데 상당히 효과적이었고 상당히 좋게 평가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독서 활동 늘 수 있고요. 자율활동에 캠프 학술제 탐구 교실 활동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리더십 공동체 활동들, 뭐 반장했던 거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급 멘토링 활동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진로와 연계한 심화 주제 탐구 활동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세계 요즘 이제 뭐 제 후배 학교한테 물어보니까 세계 시민의식, 다문화 감수성, 문화 다양성 활동들 상당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제 후배 대학 학과 후배한테 좀 강사를 초빙을 좀 노하우라는 걸 노하우 좀 얻어가지고 저희는 올해 이걸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활동을 제가 올해 해보고 내년에 혹시 동서대에서 다시 하게 되면 이 활동 보고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는 안 했는데 올해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가 이제 강사비 확보해가지고 올해 이 활동들 세계 시민의식, 다문화 감수성, 문화 다양성 활동은 올해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올해 지금 역점 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주제가 있는 활동들, 뭐 4월에는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뭐 노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표 포스터 독서 활동들 이렇게 하는 이제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아주 좋더라고요. 이런 활동들은 저희 학교에서도 차용을 해가지고 올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써 있는 것들은 저희 이제 후배 학교 그 모델을 저희 학교에 올해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저희 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 건데 밑에서 세계 시민의식, 그 다음에 매달 주제 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서 올해 야심차게 한번 해보고 내년에 결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동아리 활동과 마찬가지로 자기 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 세특도 이렇게 분절되지 않고 연계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 세특은 연계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특 하나가 우수하다고 뽑히는 게 절대 아니는 거죠. 이 학생은 질문을 잘하는 학생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 인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최소 공배수를 뽑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소 공배수를 뽑아내려고 했다. 그러니까 활동이나 교과 세특과 교과 세특끼리, 그 다음에 학생부 항목끼리 연계되고 매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경영학부 들어간 한양대 학생인데, 서울 학생이고 제가 지도를 하는 학생인데요. 예, 모든 세특 안에 이 학생을 제가 상담을 하고 계속 여러 번 대교협 상담에서 만나서 활동을 계속 지도를 했는데, 이 선생님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교과 세특 안에 이 학생이 경영학과 관련된 내용이 다 녹아져 있어요, 이렇게. 더 재밌는 건 이 수학선생님 참 멋있더라고요. 학동 선생님인데 이 학생의 수학 성적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연습 문제나 탐구 활동 이런 거에서 뽑으신 것 같은데 로렌츠 곡선 진위계수, 불평등 지수에 대해서 써주셨더라고요. 예, 등급이 우수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니까. 예, 그래서 교과 안에서 연계해야 된다. 보고서 냈으면 발표했는지, 수행평가 냈으면 뭐 이런 식으로 교과 안에서 연계해야 된다. 교과가 넘나들면 좋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호기심은 갖죠. 하지만 그걸 연계심을 확장하는 아이들은 많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유행하는 행동경제학 같은 경우도 경제 심리학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심리학과 같은 게 인기잖아요. 심리학과가 굉장히 많은 분야에 들어갑니다. 통계학에도 들어가고,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만든 사람도 심리학과 중퇴했잖아요. 심리학은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교과 연계 활동끼리, 예를 들어서 독서 활동이, 아까 독서를 어디로 가면 될까요? 독서 활동이 정규 동아리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교과 활동끼리 연계 확장 심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은 연계 확장 심화만 기억해도 상당히 괜찮다. 자, 그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계세요? 아니면 교육과정이 충실하고 있나요? 저도 이거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이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다양화를 좋아하는 학교도 있고 충실화를 좋아하는 학교도 있고, 근데 대부분 교육과정 충실화에 이제 방점이 찍힌 학교가 더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학생이 무슨 과목을 선택하느냐의 시대가 됐다. 이제는 학교 이름도 가려지고 지역 이름도 가려지고 학부모 이름 다 가려지지만 이 학생이 교육과정 편제표 안에서 이 학생이 무슨 과목을 선택했고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고 그 학생이 뭘 선택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를 가는데 물리를 안 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이 역량이 굉장히 핫했죠.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했고 인성까지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최근 한 거의 10년을 지배했죠. 그래서 제가 비슷한 말을 다 나열해놨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그래서 학업 역량 같은 말들이고요. 예, 계열 적합성, 뭐 전공 적합성. 전공 적합성은 주로 이제 학과 위주고 계열 적합성 학부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 발전 가능성은 자기 주도적인 문제 해결 능력으로 보통 해석을 하고요. 인성이라는 건 측정하기 힘드니까 협업, 사회성, 리더십으로 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3, 5, 6, 7, 8번 학생부 1번에서 8번 중 가장 중요한 활동들 중을 가로축으로 두고 세로축에 이 네 가지 색깔. 이 네 가지 색깔은 그 학교마다 자유롭게 애들한테 형광펜으로 칠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파란색, 녹색, 빨간색, 보라색으로 주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 갈매기 표시나 하트 같은 거를 이렇게 한번 붙여보게 하는 거죠. 학기 초에 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애들도 재밌어 합니다. 어떤 활동이 잘 돼 있고 어떤 활동이 찌그러져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성 사회성이 좀 찌그러져 있다. 그러면 리더십 활동이 부족한 거니까 학생들, 친구들 관계 잘 해야겠죠. 학업 역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녁에 나와서 공부 좀 해야겠죠. 예, 그리고 다시 나옵니다. 이 표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역량이라는 거죠.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이 세 가지로 다 5개 대학 공동 연구가 이제 2021년에 나왔고 이게 올해 핫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세 가지 요소로 이제 축약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네 개 역량이 세 개 역량으로 이렇게 축약이 된 거죠.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병행해서 쓰일 것 같아요. 아까 다시 정리할게요.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사회성, 발전 가능성에서 이 네 가지도 계속 쓰이고 있고 이 세 가지도 병행해서 쓰이지 않을까. 이 두 개 표를 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 보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세로축으로 두고 학생부 이 5개 항목이 중요한 걸 가로축으로 두고 자기 역량을 체크해 보는 것이죠. 임병훈 선생님 하셨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고민해 볼 문제는 일반고와 이제 특목고의 내신 차이가 확실히 난다는 거죠. 이제 특목고에 어떤 심화 수업도 많고 학생 그 진로 진학 프로그램도 많고 하죠. 그래서 일반고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입결은 이렇게 따로따로 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전형을 쓸 때 입결을 좀 조심해서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임병훈 선생님이 설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반고, 자사고, 서울시립대는 좋은 게 뭐냐면 이런 표를, 테이블을 보여준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전형을 쓸 때 입결은 그래서 대학들이 공개를 안 하려고 한다. 왜 그러냐면 이런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또 가장 핫한 게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이제 학종이 많이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명지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세종대, 숙대, 중대, 외대, 인천은 인하대, 경기는 강남, 명지, 아주, 을지대, 한국공학. 한국공학대는 시흥에 있는 한국산업대가 이제 바뀐 겁니다. 한국산업기술대가. 한국외대 글로벌까지. 그래서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두 개 대학이. 둘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예, 이제 특징인 게 자소가 있냐, 없냐, 면접이 있냐, 없냐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을, 이 대학들의 의도는 뭐냐면 학생에게 어떤 전형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다양한 기회를 주는 거죠. 면접에 약한 애들, 자소에 약한 애들 있죠. 서류에 약한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자소서와 면접이 있나 없나로 구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명지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서류형은 자소서가 있고 면접이 없고요. 면접형은 자소서가 없고 면접이 있는 거죠. 서울시립대는 둘 다 자소서가 있고 서류형에 면접이 없고 면접형에 면접이 있는 거죠. 면접형은 당연히 면접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자소서 면접을 가지고 구별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형과 면접으로 나누는 대학이 제가 표 관계상 서울, 인천, 경기만 가깝지만 상당히 중요한 맥락이라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예를 들어서 면접이 안 되는 애들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면 면접이 모든 걸 판단하지는 않잖아요. 학생의 역량을. 그렇지 않나요? 또 자소서를 못 쓰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대학은 학생의 선택지를 넓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숙명인재 1과 2였었는데 숙명인재 1 서류형은 자연계열이, 그 다음에 숙명인재 2는, 이게 되게 헷갈려요. 숙명인재 2는 면접형은 인문계열, 그 다음에 약학부 이렇게 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소서는 올해부터는 둘 다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이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서류형이 좀 성적이 높아요. 대체적으로 모든 전형이 그래요. 그러니까 서류형이라는 건 용어로 하면 학업 역량, 탐구 역량 파트가 좀 큰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뒤집힐 수도 있어요. 경쟁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서류형이 경쟁률이 낮으면 오히려 경쟁률이 높은 면접형의 점수가 높아질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서류형이 학업 역량 파트가 좀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피를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내신 성적이 높은 애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서류형의 내신이 좀 더 좋은 아이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경쟁률을 보고 꼼꼼히 보셔야지 경쟁률 차이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면 또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글이라는 게. 이제 자소서 파트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 주제 자소서 파트로 넘어가야 되는데, 유발 하라리가 그랬어요.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같은 어떤 유인원에서 분화된 한쪽 개체는, 침팬지로 진화하고, 한쪽은 또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한 이유가 뭐냐, 유인원에서. 그거는 호모사피엔스가 글을 썼다는 거죠. 다른 사피엔스에게. 그러니까 글이라는 거가 그러면 어디에 쓰이느냐? 학생부의 선생님들의 글을 보고 그 다음에 자소서에 학생의 글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이 두 가지에서 작용을 한다.
글도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면접이 왜 중요하냐? 뭐 제가 이제 우스갯거리로 좀 갖고 왔는데, 일본 만화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서양인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공포스럽대요. 눈이 이상하고 입이 없잖아요. 면접은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아이 컨택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 좀 오해하시는데, 눈 마주쳐야 됩니다. 눈 마주치면 이상하다고 가르치시면 안 돼요. 면접의 기본은 눈을 아이 컨택 하는 거고요. 입 모양을 봅니다. 입 모양. 입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서양에서 악마가 입이 없는 사람은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눈과 입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소서 1번은 재작년까지 1번이 학업 역량이었고요. 2번이 전공 적합성이었고요. 3번이 인성이었고요. 이제 4번이 발전 가능성이었는데 1, 2번이 합쳐져서 이렇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이 통합됐고요. 3번은 이제 공동체 역량, 인성 싸가지를 측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동체 역량으로 이제 됐고요. 발전 가능성은 이제 4번에서 3번으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4,500자 또는 5,000자 그래서 네문항에서 세문항 3,100자로 바뀐 것이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재작년 양식인데,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라는 키워딩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얘기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배우고 느낀 점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죠? 4번은 자율문항이고요. 근데 이제 올해하고 이제 작년하고 올해 양식이 똑같은데 1번에 그런 말이 빠져 있어요, 지금. 1번에 1번 고등학교 재학기간정은 똑같은데 배우고 느낀 점이라는 말이 2번에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1번에는 배우고 느낀 점을 제가 자소 첨삭을 하면서 황당한 건 뭐냐면 1번에 배우고 느낀 점을 안 써서 내는 애들이 상당히 많다. 왜? 워딩대로만 하는 거죠. 저는 대교육이 실수했다고 봅니다. 이 문구를 정확히 좀 구조화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문항이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대학들 사례를 제가 하나 들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소 1번을. 그냥 활동만 나열하는 거죠. 활동만 나열. 활동만 나열하고 배우고 느낀 점 안 쓰면 학생부만 내면 되는 거예요. 학생부만 내면 되니 굳이 뭐 자소를 낼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자소서 문항을 그냥 다시 정리하면, 도식화하면 1번은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이 합쳐진 형태다. 2번은 인성 영역이 공통 역량으로 이제 좀 축약된 형태다. 3번은 진로 역량이 좀 가까운데 이제 주로 이제 지원 동기와 노력 과정 역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소서 반영률을 보면 주요 대학들은 아직도 여전히 자소서가 있다. 서울대 일반 전형, 지역균형 전형. 그다음에 연세대, 죄송합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아니라 지역균형 전형이고요. 오타가 났네요.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전형, 그다음에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건대, 동대 이 전형들은 자소서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민대, 숭실대, 광운대, 명지대, 가톨릭대, 삼육대 이 전형도 자소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신여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을지대, 한국공학대, 그 다음에 가천대, 경기대, 아주대, 강남대. 강남대 이제 용인에 있습니다. 경기도. 이 대학들은 이제 자소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 캠퍼스 고대 세종의 실기 실적 전형에는 자소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크게 이제 서울, 경기, 인천만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소서가 미반영되는 대학은 이대, 홍대, 숙대, 세종대, 서울여대, 바로민재 면접,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차이과대, 인천대, 인하대학교가 자소서가 올해부터 미반영된다. 말씀드리고 3번 문항은 이제 주로 지원 동기인데 지원 동기가 공통이고 노력 과정, 다른 말로 준비 과정을 묻는 대학이 연대, 경희대, 국민대, 아주대, 성균관대, 동국대학교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원 동기는 공통으로 들어가고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을 묻는 대학이 있다. 시립대, 광운대, 숭실대, 성신여대, 연세대, 미래캠퍼스가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을 묻고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로 계획이 이제 주로 이제 자소서는 직업 위주로 쓰는 게 굉장히 유치하고 촌스러운데 이때 진로 계획일 때는 이제 직업 얘기가 언급돼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는 독서가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독특하다 말씀드리고 중앙대는 이제 지원자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지만 지원 동기와 노력 과정을 가장 궁금해하기 때문에 중앙대도 지원 동기와 노력 과정을 쓰는 게 이제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A하고 B를 보면 이게 이제 보시면 이제 1번 문항인데 A 학생과 B 학생은 한별단 활동과 영자 신문반 활동을 했는데 그 동아리 어떤 소개에 가까워요. 이게 자기 소개죠. 자기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학생이 지금 우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개인데 우리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자기소개서 기준에 맞지 않는 양식이죠. 글 기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적절하지 않죠. 제가 일명 우리 소개서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시던데, 이거는 좀 클리셰입니다.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잘 썼어요. 네, 이거는 과목이 이제 간학문적이라는 말, 뭐 애들이 잘 모를까요? 그러면 좀 과목을 넘나드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생긴 호기심이 그 과목에서 멈추지 않고 여러 교과로 넘나드는 역량을, 그러니까 머리가 말랑말랑한 애들이죠. 머리가 유연한 애들, 이런 애들을 되게 좋아한다. 어차피 성적이 좋은 애들은 교과 내신 성적이 높으면, 그다음에 수능 성적이 좋으면 이제 정시로 가는 것이죠. 근데 머리가 좀 유연한 애들, 창의적이고 어떤 이런 발산적인 애들을 선호하고 있다. 그죠? 연계 확장 심화하고 있다. 그죠? 입학사정관들도 이런 융합 연계한 걸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다른 교과로 확장하는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학생 보시면 한번 보시죠. 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 자소서에서 빌런과 히어로를 한번 맞춰보세요. 빌런과 히어로를 한번 맞춰보세요. 빌런과 히어로를. 예, 제가 물 한 잔 마실 동안 빌런과 히어로를 한번 맞춰보세요. 이 자소서에서 빌런 누군가요? 한번 보세요. 천천히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빌런은 너무 당연하죠? 네. 회장이죠. 그 다음에 히어로는 본인이죠. 근데 이거는 학생답지 못하죠. 회장을 먼저 도왔어야죠. 팔로우십으로 도왔어야죠. 이게 학생다운 태도인데 친구를 너무 졸렬하게 그리는 거죠. 친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 이건 별로 좋은 리더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쓴다는 거죠. 친구를 졸렬하게 그리고 자기를 업시키는 이런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입학사정관이 물어요. 의견 충돌의 원인이 구체적이지 않고 어떻게 중재했는지, 본인은 문제 없는지 입학사정관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이거는 이제 작년 저희 학교의 학생 건데, 이 첫 번째 활동과 두 번째 활동이 잘 연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활동의 교훈과 경험이 두 번째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자소 2번 문항이 800자로 줄어서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활동 하나로 쓰는 애들이 있는데, 이제 활동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연계한 점이 굉장히 저는 우수하게 봤습니다. 활동 하나보다는 그 첫 번째 활동의 교훈과 경험을 두 번째 활동으로 이은 점, 상당히 우수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거는 멘토 멘티인데 나쁜 건 아니에요. 사범대나 뭐 교대나 특수교육과 쓴 애들은 뭐 계속 써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학과들, 뭐 이렇게 멘토 멘티와 별로 상관없는 학과들은 이건 별로 자소에는 이렇게 좀 말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소재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멘토를 해서 멘티를 도와줬다. 오히려 멘티한테 받은 게 많았다. 이렇게 이게 나올 수 있는 그 스토리텔링이 좀 뻔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클리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혹시 활동이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걸로 하는 것을 좀 권하고 싶고, 뭐 굳이 없으면 써도 되지만 많이 쓰이고 있는 클리셰 형태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학생이 이제 정치외교학과를 썼는데 수업 시간에 시작한 점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모든 학생은 일반고랑 기본적인 뭐 외고 국제고 애들도 호기심이 생기는 건 수업입니다. 수업에서 생겨서 거기서 머물지 않고 동아리로 확대한 거죠. 탐구활동이 시작된 거죠. 이거 좀 좋고요. 다시 좀 보면 이 학생이 정치외교과 가면 잘 다닐 것 같다는 느낌을 줘요. 그런 느낌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정치외교학과로서 좀 진로 역량이 있는지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학생의 활동이 정치개혁과가 잘 맞고요. 그런 역량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연계 확장 심화가 잘 돼 있는 활동들입니다. 수업 시간 시간하는 거 좋고, 교과 연계 활동 좋은 것 같고요. 관심 분야 활동 경험도 좋았습니다. 그 다음 자율문항이 3번인데, 뭐, 대표적으로 건국대, 이런 대학들이 자율문항이 없지만, 자율문항이 없으면 땡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3번 문항에 지원 동기를 묻기 때문에요. 지원 동기가 없으면 안 되죠. 대학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지원 동기거든요. 지원 동기가 가장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원 동기가 준비가죠. 그래서 지원 동기가 없으면, 1번과 2번에 지원 동기를 녹여내야 되는데 2번은 이제 공동체 역량이기 때문에 주로 1번의 활동 하나에 지원 동기를 녹여내는 게 좋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책 2권을 3번에 쓰게 돼 있는데 이런 책을 읽었다. 그럼 좀 더 심화된 책이 있어야겠다. 뭐 맹쾌 경제는 뭐든 맹쾌 경제 읽으라는 게 아니라 심화된 책이 있는 것이 좀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책 한 권이 이제 치유의 예술이라는 책인데 이게 단순 독서 감상문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학생의 어떤 의학과의 진로와 잘 연계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이 이 학생의 진로와 잘 연계돼 있다는 것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진로와 잘 연계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단순 독서 감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게 이게 왜 3번은 지원 동기 역할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학생 글을 읽어보면 단순한 독서 감상문이 아니라 의사로서 다짐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잘 쓴 서울대학교 의학과 자소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소서라는 건 겉으로 드러난 표면 아래에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내포된 게 포함되어 있어야 되면 그거를 이제 평가자가 지원자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예, 이게 자소서의 역할이다. 예, 그래서 간호학과 사회학과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순하게 요양봉사를 500시간, 1000시간 했다고 뽑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요양복사를 갔다 와서 독서를 하고 매체를 활용하고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 학생 이게 하나의 세트형 활동이 되는 것이죠.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 활동 하나하나를 평가하지는 않아요. 이거를 일괄적으로 매칭하고 매핑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어떤 학교 활동이 있다면 그 중에서 스토리가 될 만한 것을 뽑아내서 한 3-4개 뽑았죠? 뽑아서 구성하는 거죠. 그 이 구성 플롯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자소서라는 거죠. 자소서라는 거죠. 그래서 조각조각난 파츠나 펑션들이 아니라 레고의 파츠나 어떤 기능으로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하나, 어가 또 되는 거죠. 호울이 전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로서 하나, 이게 일련의 활동이 된다. 그죠? 자, 문화 콘텐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쓰려고 해요. 기생충 영화를 보고 짜파구리에 소체 끝살을 올려요. 그죠? 사회 불평등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통계 서베이도 해보고 그 다음에 주제 탐구 보고서 발표까지 했다. 이런 일련의 활동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하나의 활동이라고 한다. 세트형 활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활동 중에서 스토리가 될 만한 걸 꺼내서 플롯으로 구성하는 것을 자소서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a whole function, 전체로서 하나가 되고 a whole parts, 전체로서 하나가 되는 조각조각이 분절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합쳐진다는 거죠. 하나가 또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활동의 총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갔다, 이건 단순한 팩트죠. 근데 자소서의 역할은 그 슬픔 때문에 아니면 더 확대하려면 그 억울함 때문에 이렇게 쓰면 글이 확장돼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팩트를 스토리로 만들어주는 게 글로 쓰면 자소서고 말로 하면 면접이다. 이런 거죠. 우주탄생이라는 특강을 듣고 보고서를 썼다. 칼세인 코스모스를 읽었다. 전 독서활동, 밑에 거는 자율활동, 진로활동이 써있겠죠. 평가자들은 이걸 이을 수가 없어요. 평가자는 이걸 이을 수가 없습니다. 독서활동과 진로활동을 이을 수 있는 건 자소서에서 이런 말이 써져 있는 거죠. 우주에 대한 호기심 독서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자소서가 되는 거죠. 자소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팩트를 스토리로 연결해 주는 게 자소서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활동에서 뭐 아랍 난민이나 그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한 거죠. 다문화에 대해서 토론한 활동들을 저희 학교에서도 올해 이제 야심차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이 내 이름은 용비라는 책으로 이었다. 내 이름은 용비라는 책으로 이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연계하고 심화하고 확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의외엔 동아에 나갔다. 이거는 아마 자율활동에 써져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은 용비라는 책은 독서활동으로 된 거죠. 이거를 자소서에 이 문제를 더 알고 싶다라고 이어줄 수, 연계했다면 이 학생은 팩트를 스토리로 만든 자소서의 역할과 그다음 말로 물었다면 면접의 역할을 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 학생은 기본적인 학교 활동에다가 학교 활동을 연계하고 있다. 학교 활동을 연계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의외엔 동아리와 독서를 연계한 것이 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다른 것도 잘했지만 연계 활동을 잘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소와 면접의 기능은 학생부 활동을 누가 잘 연계해서 말하느냐, 그럼 면접이고, 자소서라는 건 연계해서 누가 잘 쓰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 자소서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의 기본 구조는 학교에서 어떤 벌어진 일화, 활동들을 이제 깨달음까지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3단계로 써야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실천하고 적용하고 행동하고 후속 활동을 이었는지를 꼭 좀 써달라. 그냥 느낌으로 끝나면 진짜 평면적 글쓰기가 된다. 생동감, 역동성,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실천, 적용, 행동, 후속 활동으로 이어주는 것이 자소서나 면접의 핵심이다. 그죠? 그래서 후속 활동을 잇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소서는 오히려 임팩트 있는 결론이 상당히 중요하다. 앞부분도 중요하지만 끝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수업에서 시작하는 거, 이거 되게 좋은 방식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이기 때문에 수업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업에서 시작한다는 건 아주 좋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로 이렇게 깨닫게 됐다. 단순한 느낌으로 끝내지 말고 이후 과학 동아리의 생명 분과장으로 실험을 설계할 때 변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꼼꼼한 자세를 갖겠다. 그러니까 뭔가 행동과 생각이 변한 거를 보여주는 거죠. 행동이 변하면 학생이 성장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실천 적용 행동이라는 게 뭐냐면 행동이나 생각이 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느꼈다, 좋았다, 깨달았다로 끝내지 말아달라. 좀 후속 활동으로 좀 이어달라. 이 후속 활동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다. 행동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변했다고 좀 써달라. 그죠? 마지막에 어떤 좀 행동이나 생각의 변화로 좀 끝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빅5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5개를. 그래서 심화 탐구 활동을 했는지, 단순한 호기심에서 끝나지 않고 심화 탐구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 경험 결과가 보이는지, 그 다음에 본인의 역할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식이 확장됐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역량이나 생각이나 행동. 제가 원래는 이제 생각, 행동만 쓰려고 했다가 또 이게 또 헷갈리실 것 같아서 역량이란 말, 사실은 생각과 행동이 바뀌면 역량이 변한데 그냥 좀 보시기 좋게 역량까지 썼어요, 제가. 그래서 5가지가 있는지를 꼭 체크하세요. 자소서 마지막에 저는 이제 애들 첨삭을 할 때 이 5가지가 있는지를 가지고 채점 포인트로 둡니다. 꼭 기억하시고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소비자 아동학부입니다. 보시면 수업 시간 시작한 거 땡큐죠. 그리고 나서 심화 탐구 활동을 했어요. 이렇게 심화 탐구 활동을 했죠. 단순하게 호기심에서 그치지 않고 심화 탐구 활동을 했다. 그리고 나서 생각과 행동이 바뀐 것이죠. 생각과 행동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성장한 것이죠. 구체적 경험 결과도 다 보이고요. 저 5가지 원칙에 충실한 겁니다. 연계 확장 심화됐죠. 또 보겠습니다. 기계공학부 수업 시간 시작한 거 땡큐죠. 모든 학생은 학자가 아니죠. 지나가다 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거고 뭘 느끼지 않습니다. 심화 탐구 활동했고 구체적 경험 결과가 보이고요. 그죠? 지식이 확장됐고요. 그리고 생각과 행동이 바뀌고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바뀌고 있어서 이 학생은 성장한 것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연계 확장 심화된 것이죠. 다시 볼까요? 수업 시간에 시작했어요. 영어 시간에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심화 탐구 활동이 들어가요. 심화 탐구 활동이 들어가고 연계하고 그 다음에 생각과 행동이 바뀐 거죠. 생각과 행동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연계하고 확장하고 심화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행동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성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동기 과정 결과 의미로 보면 이제 자소서의 논리적 순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5단계까지 하면 이제 오늘 강의가 끝날 텐데요. 동기 과정 결과 한 70% 학생부 내용이죠. 이제 의미 변화까지가 써야 우리는 한 3문장 이상 나오면 글로 쓰면 자소서고 말로 하면 면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동기에서 한두 문장 정도, 그 다음에 과정에서 심화 탐구 활동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때 결과는 이제 구체적 경험 결과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의미 변화에서 아까 말씀드린 본인의 역할과 지식의 확장, 그 다음에 생각과 행동, 역량의 변화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플롯으로 구성하는 걸 우리는 글로 쓰면 자소서, 말로 하면 면접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느낌으로 끝내지 마시고 좀 후속 활동으로 끝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강의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느꼈다, 좋았다, 깨달았다로 끝내지 마시고 좀 후속 활동으로 이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예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예시로 들은 거고 싶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연계 확장 심화를 좀 해달라. 연계 확장 단순한 호기심과 끝나지 말고 적용, 응용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메타 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평가자가 과제 집착력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활동의 메이킹 능력을 볼 수 있으려면
호기심이 적용되고 응용돼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소서의 핵심이고요. 다시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수업 시간에 호기심이 생겼고 그거를 심화 탐구를 했더니 지식이 확장돼서 생각과 행동과 역량이 변화하더라. 이걸 우린 자소서고 말로 하면 면접이라고 한다. 다시 수업 시간에 호기심이 생겨서 심화 탐구 활동을 했더니 지식이 확장돼서 생각과 행동과 역량이 변화하더라. 이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계나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역량을 기록과 연계하시고요. 학년 내 교과나 연계 활동을 연계하시고요. 학년간 교과와 교과 활동을 연계하십시오. 연계하고 매핑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교과 내 연계하라. 그 다음에 교과를 넘나들면서 연계하라. 그 다음에 교과와 교과 연계 활동간을 연계하라. 구슬도 꿰어야 보배는 거죠. 연계하고 매칭하라는 게 제 강의의 핵심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자소서 면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활동 1위, 연계 1위로 가는데 연계 1위로 못 간다. 이건 좀 학종에 문제가 있다. 이 학생부는, 이 자소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활동 1위, A라는 학교에, 부산 A라는 학교에 활동 1위, 연계 1로도 가고 연계 2로도 확장이 됐다. 그럼 이 학생이 학생부나 자소서나 면접은 성공하고 있다. 왜? 대학은 연계하고 매핑을 왜 해야 되느냐? 평가자들이 크로스 체크, 그죠? 최소 공배수를 뽑아내서 채점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공정이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은 제가 오늘 맡은 강의는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입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10년,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틀이 있는 것 같아요. 넓고 얇게 파지 마시고 좀 깊게 파야 다이아몬드가 나온다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교과든 종합이든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이든 예체능계 실기든 수능이든 좀 깊게 파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제가 교사의 역할, 수미상관 한번 제가 파워포인트를 연결해 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굴뚝 청소부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그 역할의 직업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굴뚝 청소부의 역할이나 굴뚝에 대한 확인들을 드론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고3 교사의 역할이 예전하고는 확실히 달렸다는 거죠. 예전에는 강제로 그냥 도서관에 몰아놓고 이렇게 이제 인풋하고 아웃풋을 내려고 했다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목적이 변했다는 거죠. 학생들의 꿈과 끼와 진로에 맞게 학생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넛지 툭툭 쳐가면서 학생이 제대로 가는 건지 인도를 해야 되는, 그죠?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역할로 고3 교사의 역할이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마지막 제 말이고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핵심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저희 3인 교사 1부의 오수석 선생님, 2부의 임병훈 선생님, 그 다음에 3부에 저 이제 최승우인데요. 혹시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저희가 빨리 넘어가면서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으면 저 이메일이나 밴드에 올려주시면 저희 밴드나 이메일 올려주시면 충분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인교사 설명회는 앞으로도 계속 매달 좀 더 업그레이드 내용으로 좀 더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도 저 같은 경우도 다음 달에는 뭐 자소서를 좀 업그레이드하고 면접이 추가되고 약대가 추가된다든가 그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 뭐 진로 활동이나 교과 세특 이제 교과 세특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번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한 30-40%는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는 서울에 있는 덕성여대에서 했고요. 3월에는 그다음에 4월에는 지금 이제 부산 동서대에서 했습니다. 장시간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어려운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